안녕하십니까. 실전 요즘의 바이드입니다. 자, 며칠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. 날씨가 지금 많이 더운데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보시는 분들 연습만이 살 길이다. 열심히 노력해야죠.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땀이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날이 올 겁니다.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. 자, 이번 시간에는 현장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상황 중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, 내지는 생활 용접에서 또 필요한 것. 우리 현장에 있다 보면은 파이프라든지 내지는 어떤 철판 내지는 뭐 사포트 뭐 이런 것들에 구멍을 뚫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뭐 육상이나 이쪽에 보면은 뭐 용어로 뭐 뽕따기라고 이야기합니다. 구멍을 뚫는 거를 뽕따기라고 이야기하는데, 뽕따기를 할 때 우리 티그 용사들이 옆에 있다가 배관사들이 작업을 다 합니다. 조공분들하고 배관사들 다 하는데 장비가 뚫는 장비가 있다라면 뭐 쉽게 뭐 그분들이 뚫을 것이고, 근데 이제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. 장비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. 생활 용접하는 데는 뭐 그런 뚫는 장비가 뭐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드립 뭐 이런 걸로 뚫으면 이 세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.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여름에 땀 삐삐질합니다. 막 뚫는다고 막 똥줄이 탑니다. 그리고 이 기계가 이 구멍 뚫는 이 뽕따기 구멍 뚫는 이 기계입니다. 이 기계로 저희가 한번 뚫어봤습니다. 현장에서 직접 뚫어봤는데 이 기계가 무겁기도 하고 또 이 장비가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없습니다. 없을 때는 또 어떻게 뚫느냐? 쉽게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장비가 또 있다 한들 이게 상당히 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도 좀 걸립니다. 물론 금방 뚫는 사람도 있겠지만 습관된 사람도 있겠지만 이 장비가 있으면 뭐 다행이고 뭐 뚫을 수 있는데 장비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장비가 없는 경우에 우리 티그 용사들은 티그 용접기만 있으면 쉽게 구멍 뚫습니다. 한 방에 이런 장비로 썼을 때 보통 뭐 몇 분 걸린다라면 우리 티그 용접기는 몇 초면 됩니다. 간단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초보 용사분들이 배관 티그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이 티그로 구멍을 간단하게 뚫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보고 할 수 있으면 입지도 높아지고 배관사가 힘들게 이 구멍 뚫어야 되는데 장비가 지금 없는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나봐라, 아이고 이거 경험도 없네, 내가 뚫어줄게요 이러면서 티그기로 뚫어버립니다. 뚫어주고 이러면은 일에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입지도 좋아지고 경험 좀 있어 보이고 좀 있어 보입니다. 고데기 좀 뭐 하시는 분, 그리기나 좀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만 해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.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쉽습니다. 자, 지금 이거 실제로 현장에 이런 배관이 흘러간다고 봤을 때, 이런 배관이 흘러가는데 배관 중간에 이렇게 뽕따기를 해서 또 밸브가 이런 식으로 파이프에서 갑자기 엘보 이런 거 해가지고 파이프가 하나 파이프식으로 또 올라갑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리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. 이제 파이프 자체에 구멍 뚫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그 장비를 봤지만 그 장비가 있으면 그 장비를 뚫으면 되는데 그 장비가 또 무겁고 힘듭니다. 그럼 우리 티그 용사는 이 티그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. 이 티그기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뚫어가지고 여기를 용접을 해가지고 또 라인을 또 따로 형성이 됩니다. 요거를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티그를 뚫는 장면. 자, 요 티그기가 있습니다. 티그기가 있고 구멍 뚫는 자리를 표시를 합니다. 표시를 해놓고 전기를 세게 해가지고 열을 녹여서 물을 만들어서 뚫어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가스압이 조금 세주는 게 유리합니다. 그럼 턴된 길이는 최소한 1.5cm 정도, 뭐 짧게 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나 좀 길게 내면 좀 유리합니다. 불꽃 자체가 띄어서 용접해야 되기 때문에 턴대 좀 길어주면 샘을 보는 것도 유리하고, 구멍도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게 구멍 쪼매난 걸 뚫고 싶다 하면 호수, 세라믹 호수를 뭐 5호, 6호 이런 거 작은 거 쓰시면 좀 좋게 될 것이고, 세라믹을 크게 쓰면은 좀 구멍이 클 것이고, 그리고 또 세라믹이 좀 작다 하더라도 내가 샘물을 원을 그리면서 원하는 구멍 넓이를 좀 넓히면은 또 넓어집니다. 구멍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전기를 갖다가 빨리 뚫으려면 전기를 좀 세게 써야 됩니다. 전기는 파이프 두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200, 250, 300 이렇게 놓고 뚫으면 됩니다. 파이프가 좀 얇아서 250은 좀 세라고 봅니다. 그러면 전류를 200 정도에 맞춰놓고 뚫어보겠습니다. 뚫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직각으로 꼭 직각을 안 해도 됩니다. 샘물이 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 보면 되는데 그 직각으로 뚫으면 유리하겠죠. 직각으로 맞춰주고 그대로 그냥 불꽃 튕겨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물이 저절로 붕 동그랗게 형성이 됩니다. 가만히 있다가
구멍을 좀 넓히려면 컨텐을 고데기를 조금씩 원을 그리면서 넓히면 되고, 넓히면서 선이 다 보입니다. 원이 다 보입니다. 쇳물이 넓이가 보입니다. 그에 맞춰서 넓혀도 되고,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.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구멍이 뚫려버립니다. 근데 여기서 쇳물이 점점 물을 변하다가 완전하게 물이 변하면서 내려앉는 순간 와이어나 꼬타리 가지고 톡 건드리면 툭 떨어집니다. 근데 그 타이밍에 흔들리다가 또 약간은 좀 모양이 좀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푹 쑤셔도 안 쑤셔도 됩니다. 나중에 쑤시는 방법과 안 쑤시는 방법 그냥 대고만 있어도 저절로 뚫립니다. 그래서 좀 빨리 좀 뚫고 싶다 하면 아래 위로 이제 물이 딱 내려앉는 순간 뚫리기 1분 직전에 내려앉는 순간 아래 위로 한 번씩 흔들어줘도 됩니다. 살짝 그렇게 흔들어줘도 빨리 뚫립니다. 그냥 가만히 있어도 뚫리고. 자,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기 200 넣고 요거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벌써 끝났습니다. 아주 간단하게 몇 초 안 걸리죠? 자, 벌써 끝났습니다. 이거를 드릴로 뚫을라 해서 막 난리 부르스지고 무거운 거 들고 쉐리 막 그 티가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돌려버립니다. 간단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. 와야 가지고 톡 건드려 가지고 뚫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뚫립니다. 저절로 뚫립니다.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달아놓고 용접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용접은 항상 뭐든지 할 때 태클을 쳐놓고 고정을 시켜놓고 용접하는 게 정석입니다. 자,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냥 용접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것도 이제 위빙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배관 용접은 위빙만 해서는 안 된다. 현장에서는 용접은 그리기를 해야 된다. 그래서 위빙이 힘든 구간은 그리기로 끝내버립니다. 자, 이렇게 용접은 마무리가 끝났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스테인리스 파이프. 방금은 우리가 카보 철 파이프를 뚫었지만 스테인리스 파이프 금방 뚫립니다. 요 지금 스케줄이 20짜리인데 스테인리스 파이프는 쇳물이 좀 빨리 번집니다. 그래서 모양이 이쁘게 잘 안 나올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거를 조절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. 쇳물 보여서 조절을 좀 하면서 모양을 좀 내셔야 된다. 자, 이것도 스테인리스도 금방 뚫리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 멋지죠? 자, 이렇게 금방 뚫립니다. 구멍을 좀 작게 하려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대. 세라믹 호스를 좀 작게 하고 전기를 조금 약하게 쓰시면 구멍을 좀 줄일 수가 있고, 세라믹 호스를 좀 작게 쓰는 거, 작은 거. 구멍을 좀 넓히고 싶다. 그럼 전기 좀 세게 해서 호스도 좀 넓히고, 그 다음 더 구멍을 넓히고 싶다. 그러면은 약간 쇳물을 약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넓힙니다. 약간. 자, 요번에는 구멍을 뚫을 때 쇳물이 깔아앉을 때 뚫리려 이거 일부 직전에 와이어나 꼬타리로 탁 쑤시면서 구멍을 좀 뚫어보는 거. 요 방법으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. 요게 조금 더 빨리 뚫립니다. 자, 쇳물이 어느 정도 벌겋게 내려앉는 순간 와이어를 그 물로 힘으로 약간 탁 건드려가지고 넣어버리면 좀 더 빨리 뚫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손으로 해야 되고 한 손 들기 때문에 이 고데기가 많이 흔들리거나 하면 구멍이 이쁘게 잘 안 뚫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. 두 손으로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뚫립니다. 가만히 있어도 뚫리고
좀 숙달이 된 사람들은 요걸로 해가지고 탁 쑤셔버리면 금방 뚫립니다. 요렇게 해서 안에 보시면 여기 덩어리가 기어 나옵니다. 덩어리가. 근데 안에 전혀 뭐 산화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베이비로 바라시를 좀 해가지고 구멍 뚫은 데다가 어떤 뭐 유볼트를 뽑는다든지 뭐 엘보를 뽑는다든지 요렇게 티그 용사들이 요런 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아니면 생활용품에서 배관사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 현장에서 이런 걸 한다. 장단점이 있습니다. 기계로 뚫으면은 동그라미가 정말 이쁘게 깔끔하게 뚫리는 반면에 기계가 있어야 장비가 있어야 되고 장비를 또 들고 다녀야 되고 그게 또 무거워서 힘으로 눌러야 됩니다. 그러면 땀 삐집삐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티그는 그냥 내가 쓰는 용접기가 있으면 그 간단하게 뚫는데 모양이 조금은 완벽하게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. 그러나 베이비로 마무리 짓고 어차피 용접을 할 포이기 때문에 요 장단점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그거는 판단하면 됩니다. 장비가 있는데 말라고 저걸로 뚫노 또 이런 데가 하지 말고 확 그냥 제발 그런 데 가지 말고 장비가 있으면 장비로 뚫어요. 그러나 장비가 없을 때 이걸 써먹어요. 이해됩니까? 나는 장비 있어도 요걸로 뚫어요. 왜? 이게 더 빠르고 간편하니까. 배관사가 힘들어하니까 장비로 뚫으면 돈 드니까 장비 사야 되고. 이해됩니까?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실전용집의 빠이였습니다.